국어를 가르치는 주석민입니다. 자, 오늘은 소설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소설을 풀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설의 3요소를 알아야겠죠.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문제 풀기 위해서 중요한 건 이 구성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설은 이 주제, 구성, 문체 중에 소설 구성의 3요소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자, 배경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일반적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우리 보통 이렇게 사건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설 그 긴 지문의 모든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강박이 시달리다 보니까 글자 수의 압박 때문에 문제를 풀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부터 내가 약간 바꿔줄게요. 소설은 포커스를 사건에 맞추지 말고 인물에 맞춰서 보기 시작하면 소설 문제는 되게 심플해집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워왔어요. 수많은 학교나 학원에서 소설 구성의 단계에서 이런 거 배우시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해서 발단에서 뭐 한다고 배워요? 인물 소개, 배경 제시, 전개에서 갈등, 시작. 그쵸? 위기에서 갈등, 고조. 절정에서 갈등, 최고조. 결말에서 갈등, 해소. 이렇게 해서 학교 다니면서 혹은 학원에서 이렇게 해서 이 절정이 제일 중요하다는데 보통 이렇게 배워오셨죠?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얘들아 봐봐요. 뭔 소리냐면 자, 이렇게 발단을 잘라놓고 봅시다. 발단을 잘라놓고 보면 발단은 인물 소개 배경 제시인데 우리가 실제로 모의고사 풀면서 인물 소개나 배경 제시 이 부분이 문제가 나온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아니, 없죠. 그러면 소설은 이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여기 어디쯤에서 나오는데 보시면 봐봐 얘들아. 갈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소설은 절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설은 이 면적 자체가 다 뭐만 얘기하고 있느냐? 갈등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이 중요한 거라니까. 뭔 소리냐면 소설 이렇게 전문이 있는데 요즘 트렌드는 바뀐 지 좀 됐죠? 절반 혹은 잘 안 보이면 3분의 2 여기까지 가셔도 돼요. 요 면적 어딘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편안하게 읽어주시는 거에서 읽고 요 라인 어디쯤에서 요 면적 어디쯤에서 여기서 스톱하시고 인물을 잡으시는 거예요. 소설의 인물 여기까지 잡으면 주는 인물이 뻔하죠. 일단 A 주인공을 주셔야죠. 그쵸? 그리고 누구? B를 줘야죠. 우리가 보통 얘를 주인공이라고 하죠. 소설의 주인공이 있어야 되고 B는 당연히 누구겠어? 주인공과 갈등하는 반동인물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뭘 해야 된다고? 갈등을 시작해야죠. 갈등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풀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 절반 혹은 여기까지 가셔서 3분의 2까지 가셔서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스톱하시면 분명히 소설은 주인공과 반동인물을 주게 돼 있고 이들이 왜 갈등하는지를 다 주게 돼 있어요. 뭔 소린지 알겠지? 스톱해서 얘랑 얘 잡고 근데 얘네들은 왜 싸워?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소설의 70%예요. 70% 거의 끝난 거예요. 오케이? 얘랑 얘를 잡고 얘가 왜 싸우는지를 봤으면 이 갈등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 당연히 해소가 돼야죠. 그쵸? 그 다음부터는 왜 싸우는지 봤으면 그 처음에 하던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가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야. 소설은 정말 간단해요. 가끔 묻죠. 쌤 그러면 이게 해소가 안 되는 상태에서 소설이 끝나면 그건 어떻게 풀어요? 그걸 어떻게 풀어? 왜 싸우는지만 보면 되는 거지. 이건 훨씬 더 쉬운 거죠. 오케이? 뭔 소리인지 알겠니? 대신에 이제 갈등의 종류를 아셔야겠죠. 갈등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외적 갈등이 있고
외적 갈등 있죠. 내적 갈등은 자기 혼자 하는 거고 외적 갈등은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사회, 그다음에 개인 대 운명. 보통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보시면 개인과 운명의 갈등이나 내적 갈등은 거의 흡사하잖아요. 그치? 크게 차이를 둘 이유가 없죠. 그러면 요거는 외적 갈등에서 문제 풀 때 그냥 없애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우리 문제를 편하게 푸는 거니까. 우리가 논문 쓰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럼 본 다음에 이게 내적 갈등인지 외적 갈등인지 보신 다음에 내적 갈등이면 뭐 서비스 지분 같은 거죠. 그리고 이게 외적 갈등이다. 그럼 주인공은 어쨌거나 어쨌거나 개인밖에 안 되는 개인을 잡고 쭉 읽으면서 얘랑 갈등하는 인물을 잡으시면 돼요. 인물을 잡으시면 얘네들이 왜 싸운지를 보시면 되는 거고 얘네들이 아니라 선생님 얘는 있는데 반동인물이 없어요. 이건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라 이때는 사회랑 갈등하는 거죠. 사회랑 갈등할 때는 사회가 부조리한 거니까 부조리한 사회에서 개인이 어떻게 맞서는지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소설의 전부야. 뭔 소린지 알겠니? 근데 가끔 나한테 묻죠. 선생님 그러면 주인공의 캐릭터 파악이나 이 녀석의 캐릭터 파악은 안 해도 상관없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캐릭터 파악은 우리의 천부적 재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다 잡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집에 갔는데 엄마나 아빠나 혹은 뭐 우리 형제, 자매 누군가가 여기서 TV를 보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가 가서 옆에 가서 이렇게 천연스럽게 앉죠. TV를 보고 있으니까 같이 보고 있으면 뭐 드라마가 나온다 하면 얘하고 나와서 막 싸우고 있으면 이게 드라마가 막 16부작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고작 한 20분 본다고 해서 이 드라마의 스토리를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 근데 이걸 한 20분 정도 보고 있으면 얘와 얘의 캐릭터가 딱 나오죠. 딱 알잖아. 얘가 나쁜 놈이네. 얘가 어리버리하네. 얘가 좀 멍청하네. 이런 캐릭터 파악은 금방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하고 왜 싸우는지를 보게 되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캐릭터는 그냥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 그냥 캐릭터는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얘네들이 왜 싸우고 어떻게 끝나는지 이것만 보시면 된다고요. 소설은 되게 심플해요. Why, How로 끝나는 거예요. 왜 싸우고 어떻게 끝났니?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라고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요걸 바탕으로 실전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릴게요.